양측의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했을 때 이 대표가 나에게 윤석열 곧 정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제 오후부터 뜨거운 논란이 일었고 굉장히 늦은 밤 시각에 이 대표가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희룡 후보와 동의 없는 녹음을 해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녹음 파일의 일부분을 녹취록으로 정리를 해서 이걸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전 원희룡 후보는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건 윤석열의 후보의 지속성을 정리할 것이다라는 의미다라며 이 대표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녹취록 이 대표가 어떤 부분을 공개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12분 내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원 지사가 얘기를 하자 이 대표가 4분 뒤에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해뒀다는 거죠. 그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 일부에 따르면 우리 캠프로 지금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지 않느냐라고 갈등 국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원 후보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안심을 시킵니다. 걱정 말라. 저쪽에서 윤석열로 추정되고요.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세게 얘기한 거지. 저거 곧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여의도 연구원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원 지사님 지지율 오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 대표가 키를 쥐고 있는 경선 준비 과정이 불공정하다. 따라서 라는 문제 제기까지 하는데요. 어제 원희룡 후보의 문제 제기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위험한 말을 우리 원희룡 예비 후보님께 왜 말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충격입니다. 불공정성에 이미 경준이 과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특정인은 곧 정리된다고 말할 정도의 불공정의 중심이 돼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자체가 불공정의 의혹을 충격적으로 받고 있고 본인 지금 이런 방법 좀 반박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내막을 알지도 못하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과 거기에서 이미 짜놓은 안을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지.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전주 의원님 두 분께 한번 묻겠는데 먼저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지칭해서 정리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면 원희룡 후보의 주장처럼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당내 분란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이 녹음을 하는데 이 녹음한다는 것은 언젠가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써먹지도 않을 것을 그 녹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녹음하는 뭐 버릇인지 아니면은 뭐 계획을 가지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녹음한 것을 과연 어디다 써먹으려고 했는지가 저는 첫 번째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정리된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저는 읽히고, 그리고 저는 왜 또 그렇게 보느냐 하면 제가 이게 여러 이제 그 언론하고 이제 만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발언들을 제가 다 모아가지고 한번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일관된 뉘앙스가 뭐냐면 이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깔려 있더라고. 그건 뭐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그 기대와 바람들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37세 원내에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가장 젊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나름 국민들의 어떤 이 기대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0년 이상 이 여의도에서 성장을 하면서 나름 원외의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될 정도의 내공, 또 마인드, 뭐 또 정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후보는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 정도 가지고는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재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번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게 농담처럼 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농담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히 이제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왔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라는 것은 본선보다 더 어렵고 또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게 당내 경선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오다 보니까 서로 공방하고 싸움하고 막 이러는데 곧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코로나 좀 극복하기 위한 머리도 좀 맞대고 경선은 경선대로 하더라도 정기국회 좀 준비 잘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그런 이제 준비도 싸움은 싸움대로 하더라도 이 준비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들 간에 대선 주자들과 당 대표 간에 이 초유의 갈등 상황이 연이어서 폭발하고 있는 건데 전재수 의원의 견해는 이 대표의 녹취록을 보더라도 저건 윤석열을 정리하는 것처럼 들린다,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전주혜 의원님 당에 계시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앞서서 윤석열 후보와의 녹취 파일 유출 논란 때 이 대표가 녹취 파일은 없다라고 네. 재차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있는 거군요. 예, 그게 드러났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좀 이런 상황이 온 데에 대해서 참 참담함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최고위에서 오늘 예정된 토론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제 9시 시작된 최고위 회의가 한 11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이 비전 발표회로 바꾸고 대신에 2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여서 25일 하겠다. 이거 하나 결론 내는데 한 2시간 넘게 사실 걸렸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이런 당내의 갈등을 사실은 어제 거의 봉합을 좀 해가는 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 발언이 튀어나온 바람에 다시 한번 또 당이 또 이렇게 분란에 예.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일이 진짜 반복된다면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전재수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이 좋은 일만 지금 결과가 예. 나오면 안 된다. 예. 저희는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식 참담하다. 예,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뭐 녹취를 좀 한 것은 드러났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이준석 당대표도 뭐 어제 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말씀도 좀 줄이고 이런 얘기를 여러 의원들이나 또 정치 선배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줄이고 또한 좀 행동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원희룡 후보도 예. 왜 이런 문제 발언을 계속하는 건지 결국은 그것이 당의 뭐 승리 아니면 당의 화합보다는 이제 오히려 후보로서의 본인의 존재감 그리고 또 본인 마케팅 좀 이런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발언의 내용을 보면 저는 뭐 원지사는 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이게 딱 목적어가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발언 내용을 보면 원지사님 지지율 오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원지사를 오히려 우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한 그것을 또 본인의 받아들이는 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당을 또 좀 봉합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다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또 6시에 또 녹취록을 전체 다 공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당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로서는 당대표가 흔들리는 상황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저희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도 저희가 슬기롭게 예.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좀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